예, 안녕하세요. 희소에서 전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박노송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께 스스로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꼭 걸었으면 하는 공약 3가지를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거창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오랫동안 합격생분들을 좀 관찰을 하면서 거기서 발견되는 3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공약이라는 용어로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을 좀 확인해 보자 이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통 이제 수험을 준비하시다 보면 제일 먼저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합격생 수기, 합격생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자기 공부의 어떤 계획을 세우시죠. 보통은 어떤 서적을 봐야 되는가, 또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관찰을 해보았을 때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다 개인별 개성이 있어요. 자, 인지 능력의 차이도 있고요, 공부의 습관의 차이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개성적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괄적으로 똑같은 공부 방법을 또는 똑같은 공부 패턴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어쨌든 내가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 수험 과정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자기만의 적절한 공부 습관 또는 공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책을 꼼꼼히 읽으시면서 오랜 시간을 노트를 한다든지 정리를 하는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공부를 적증해 나가는 공부가 더 잘 어울리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강사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걸 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걸 뭔가 선택을 하고 그거를 좀 집중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그걸 집중해서 하는 공부, 발췌를 해서 하는 공부, 이런 공부 스타일이 각자 다릅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맞는 공부 스타일은 어떤 게 적합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의외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의 공부 양에 대한 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자, 파지, 인지심리학에서 파지는 이제 기억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학습한 양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 학습한 양에 대해서 내가 기억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또는 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보러 가셨을 때 쓰기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기억의 정확도가 판가름이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자기 공부에 대해서 가장 적합성을 따질 때는 내가 공부하는 스타일이 나의 기억력과 나의 어떤 교육 내용이, 학습한 내용이 어느 정도 파지되는가, 이것을 꼭 확인함으로써 파지력이 큰 공부를 선택하라고 저는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시험 문항을 보게 됩니다. 그 문항에서 자기가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될 답들이 있겠죠. 자, 그 답들을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그동안 학습했던 공부 내용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적용되는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자료가 기출사입니다. 자, 기출사는 2014학년도부터 서술형을 바뀌었죠. 그래서 2014학년도부터 해서 지금 2022학년도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자기가 문항을 보고 이 문항을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학습한 내용이 활용될 수 있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활동, 이 2가지 활동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잘 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는 공부에 좀 뭔가 보완점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스스로 자기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2번째는 공부가 아닌 수험 준비를 잘하자 입니다. 네, 말이 되게 추상적일지 모르겠는데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시험을 응시하실 때는 시뮬레이션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작성을 하기 위한 작성 조건도 있지만 그것을 뭔가 끌어내기 위한 자료가 함께 제시됩니다. 자, 이 자료와 작성 방법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작성해야 되는 최종 관문이 존재하죠. 이 최종 관문에서 우리가 통과를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공부에 대한 당위성과 그리고 그 열정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바로 이 시험, 우리가 현장에서 봐야 할 이 시험에 대한 자신의 어떤 합격 노하우를 신장시키는 방법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요약이라는 게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한다, 이런 요약이 아니고요. 자기가 학습한 내용, 그게 뭐 수험가에서 학원에서 배운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스터디를 통해서 얻은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서적을 읽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부가 학습이 진행이 되면서 그 안에서 그 내용들을 자기만의 인지 구조로 재구성해서 정교하게 요약을 하는 그 요약하기 방법이 사실은 인출을 하는 또는 작성을 하는 효과와 거의 비슷한 효력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책을 요약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한 내용을 다시 내 인지 구조에 맞게끔 재구성하는 요약을 한다. 이런 부분을 인지심리학에서는 학습작문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나게 될 관문, 보스, 최종 보스는 바로 문제입니다. 자, 문제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보고 그 문제 시뮬레이션에 나와 있는 작성 방법을 통해서 어떤 키워드를 선정해서 내가 채점 포인트를 작성해야 되는가, 이걸 잘해야 되는 게 바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 가장 필요한 것은 학습도 중요하고 공부의 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뮬레이션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노송플러스 구독 서비스를 올해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마 매달 나가고 있는 형성평가 그리고 수업 노트, 굉장히 여러분들이 뭔가 학습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라든지 6월에 있을 전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한 자신의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작업을 할 때 필수적인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어떤 자신의 사고를 인출하고 작성하는 능력을 신장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수험 대비가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7월부터는 핵심 컨텐츠라든지 또 미니 모의고사라든지 또 9월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라든지 후반기가 이제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진행되는데요. 거의 모든 교육 과정이 바로 이 시뮬레이션을 그동안에 학습한 내용을 점검하고 인출하고 문항 안에서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가, 이런 능력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육과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 교육과정도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학습보다는 그 학습한 내용을 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신장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점,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전반기 시간에서라도 이러한 문항에 대한 접근, 사고 중심의 학습을 하신다면 실제 공부의 양에 비해서 시험을 훨씬 잘 볼 수 있는 고효율 공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수험 준비는 시스템과 자기 관리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이제 임용을 준비하시는 예비 선생님들을 지칭할 때요, 초수생과 N수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N수생, 상당히 좀 애매한 표현이죠. N수라는 말은 시험을 본 경험이 누적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보통은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하십니다. 물론 또 후반부에 집중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을 병행해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또 1년을 또 충실히 공부에만 집중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1년 동안 학습에 집중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 안에 공부가 진행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자기 공부에 함몰되어서 공부의 어떤 성취나 공부가 실제 내 시험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입증이나 검증 단계를 충분히 점검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자, 이런 시간이 누적되다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게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경험, 긍정적인 경험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경험도 쌓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학습에 대한 신뢰감도 떨어지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효능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불안 기제가 엄습해 오면서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힘들어 하시는 선생님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이 1년이다 또는 3개월이다, 5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런 기간 또는 몇 년을 준비했다 이런 기간을 먼저 떠올리지 마시고요. 학습, 자기 공부에 대한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루틴이란 말은 어떤
운동 선수들이 자기가 그 운동을 하기 전에 꼭 해야만 하는 제스처라든지 어떤 몸 동작 이런 것들을 보통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공부에도 루틴이 있습니다. 내가 학습을 하기 전에 무슨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 학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를 영역별로 좀 정해놓으세요. 문학이 됐든 문법이 됐든 문식성이 됐든 이 루틴을 정해놓고 그 루틴에 따르는 공부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공부가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자, 어떤 공부하기 전에 나는 어떤 서적을 공부할 거야. 아니야, 나는 분석 과정이 약하니까 작품을 분석하기 위한 준비를 많이 할 거야. 아니야, 난 문법에서 어떤 서적을 두고 그 서적을 차근차근 공부하고 그거를 나중에 다시 사례 중심으로 볼 거야. 뭔가 자기만의 공부 루틴을 만들라는 거죠. 그 루틴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를 하시면서 꾸준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학원 커리큘럼을 잘 따라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원 강사가 해야 될 역할이 뭐죠?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에서 보다 더 합격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조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무엇이 나올지, 어떤 컨텐츠가 중요한지,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사실은 제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신다면 그 안에서 당연히 시험이 나올 것이고 나는 그런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공부의 루틴을 만들고 지속적인 공부를 하면서 강사를 믿고 그 안에서 공부를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거, 끊이지 않고 하는 거, 유지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3시간, 15시간씩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요. 집중을 하더라도 자신만의 공부 루틴을 만들고 강사가 집중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제에 충실할 것을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요, 기출사가 있겠죠. 그래서 기출사라는 것은 그냥 푸는 게 아니죠. 자기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공부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문제를 보고 아, 내가 배웠던,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구나. 그러면 내가 당시였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7월 달이나 8월 달에는 이런 기출사 분석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국어사 핵심 컨텐츠를 정리해 준다든지 또 미니 모의고사를 통해서 작성 방법이나 채점 포인트를 알려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채점 워크숍도 진행합니다. 자기가 쓴 답, 다른 사람이 쓴 답을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답안을 쓰는 것이 또 어떻게 답안을 썼을 때 점수가 깎이는지도 느껴보시라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공부에 대한 효과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스템과 수험의 준비 과정에 대한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마인드도 잘 컨트롤 하시고요. 학원 시스템을 충실히 활용하시는 그런 공부도 꼭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의 루틴을 만들자. 자, 이것을 앞에 있는 두 공약과 연결지어 본다면 상당히 자기만의 학습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합격을 하신 다음에 자신의 합격 수기나 합격 노하우를 전수할 때 바로 아마 지금 우리가 말했던 이 루틴 그리고 시스템을 잘 활용했다,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세 번째 공약도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세 가지 공약을 말씀드렸어요. 어찌 보면은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그래도 제가 임용을 여러분들을 같이 도와드리면서 준비한 시간이 좀 꽤 오래됩니다. 그 시간 동안 합격생도 뵙고 또 불합격생도 뵙게 되면 그분들의 인과성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아,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합격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합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이 아니군요. 십수년 동안에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예, 강사가 잘 선정해주고 나올 만한 것들을 뽑아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의 방법도 일러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개별 공부 플랜, 즉 수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공약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잘 판단하시고 점검하시면서 줏대를 세우시고 딱 그걸 잡으신다면 아마도 우리 선생님들이 연말에 가셔서는 아, 내가 그동안 이런 공부를 해와서 올해는 왠지 잘 될 것 같다. 올해는 왜 안 되는지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다. 아니야. 나 도저히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난 최선을 다했어.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합격이에요. 네, 그러면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합격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부 플랜은 제가 하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제가 정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오늘 세 가지 공약, 이걸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와의 공약, 오늘 세 가지 공약 꼭 지켜주실 것을 꼭 좀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끝까지 용기 잃지 말고 힘을 내서 합격의 길을 함께 동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긴 시간이면 긴 시간 동안 얘기해 드린 건데 같이 함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힘내시고요. 여러분들 꼭 합격하실 수 있다는 사실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